스플릿 전략 설정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상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또 많은 종목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뭐 좋지가 않습니다. 주력주들이야 어차피 눌려 있더라도 중기 추세 범위에서 좀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변동성 종목으로 들어간 쪽의 흐름도 벅차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글로벌 증시 놓고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벅찬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내 증시만 지금 그래요. 국내 증시만. 니케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다우지수에 부러울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너무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증시하고 이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만 못 가요. 우리만 못 가는데 그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뭔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크게 더 불거졌다라든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참 많이 답답한 상황이 되죠. 많이 답답한. 그래서 결국은 글쎄요.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연 단위로 22년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격이 너무 발생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존 그 비교 차트하고 가져다가 좀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15일 날 이제 우리가 방송 가지고 나가서 설정해 드린 부분인데 이때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더 불거지고 했을 때도 전혀 뭐 문제 없다라는 이스라엘조차도 신고가 랠리인데 우리가 무슨 막말로 중동 문제 언급하면서 헛소리 할 때냐고요. 중동 때문에 못 간다는 둥. 지금이야 그런 얘기가 제한적이지만 결론은 글로벌 증시 보면 어때요? 완전히 우리나라만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여타 국가들 대비 못 가니까 그게 이제 짜증스러운 거죠. 특히 주식을 매매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간밤에 미국장이 이렇게 좋아서 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래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가 이게 뭔 난리냐는 거지. 뭐 아시아만 그런 문제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저게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뭐 변동성 출렁거린 거 말고요. 신고가를 못 내고 눌려 있는 게 저게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일본 지수를 평가할 때 달러화 지수로 환산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달러 지수로 이제 환산해서 평가할 때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맞게 이제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의 비중 조절. 그러니까 시장이 좀 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해석을 뭐 더 크게 또 확대 해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TSMC 때문에 뭐 월등하게 지금 아시아 쪽에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잖아요. 시가총액 규모가 월등히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참 뭐 그전에는 일본 이외에는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 뭐 예전에 홍콩을 좀 봤습니다만 그리고 중국 보는 사람들 옆에는 가지도 말라고 말씀드렸고 중국 증시의 영향력 자체는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대만 쪽의 TSMC 1조 달러 돌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 기준의 대만 지수도 사상 최대치 종가 기준으로 뭐 신고가 수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유로라든가 또 유로에 속해져 있는 독일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뭐 전부 다 슈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저게 뭐 문제될 만큼 오르면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정정 불안이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 이상 뭐 해석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9월 30일 날 5%대 급락이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인데 그건 일시적인 내용인 거고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또 프랑스 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월봉 보시면은 유로에서 이제 유독 여기만 약하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이제 극우파가 집권을 한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크게 출렁거렸던 부분에 회복이 좀 더뎌요. 내부적으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쪽도 불거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내 증시 차트 봐봐야 짜증스러운 그 흐름인데 국내 증시의 차트가 딱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차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1위 애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다시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이번 달에 그래 이제 살짝 꼬리 달린 거고, 시가총액 2위 엔비디아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 그러니까 뭐 기술주의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양쪽 다 엄청난 슈팅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 지수가 눌려 있고 밀려 있고 삼성전자가 깨져 있다 보니까 뭐 업황이 안 좋고 겨울이 어쩌고 막말로 지금 헛소리인 거죠. 글로벌 동향이 멀쩡한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만 겨울이 왜 와? 정신 나간 거지. 3위 MS 같은 경우도 AI 이쪽이 오픈 AI 쪽이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시가총액 4위, 5위까지 이제 밀려 내려가는 수모를 겪은 알파벳이 시가총액 3위였었죠. 알파벳이 이제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AI 사업 부분의 자금 집행은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좀 악재가 되려나 했는데 아니야, MS는 더 확장하겠다라고 했고, 아마존도 뭐 아름아름.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이 공격적으로 1사분기에 17% 1사분기 실적 발표하고 하루에 17% 폭락이 나왔잖아요. 왜요? 실적은 멀쩡한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 AI 사업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코멘트 하나 가지고, 그 코멘트가 아니죠. 그 사업점만 가지고 17% 폭락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시가총액 4위, 5위 알파벳 아마존보다 추세는 더 좋아. 여기는 시가총액 지금 뭐 7위, 글로벌 시장 7위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8위까지 치고 올라온 TSMC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또 다시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눌려져 있던 부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눌려져 있던 부분 한 방에 들어올렸죠. 10%에 달하는 슈팅이 나온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이제 3% 눌리고. 그러니 우리나라만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완전히 뭐 테슬라 흐름이라니까, 나머지 다 슈팅 나고 날아가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 못 가는 거를 자꾸 무슨 테슬라 조금만 움직여서 2차 전지 변동 나오면 뭐 이제 2차 전지는 얘를 꼭 사야 됩니다. 그건 다 같이 한강 가자는 얘기뿐이 안 되고, 똑같죠? 지금 보시면 거의 정점 찍고 나서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국내 증시의 이러한 흐름은 지수를 지금 논한 거잖아요. 근데 지수는 사실상 어떻게? 지수의 부분은 사실상 삼성전자만 여기서 정상적인 범위, 뭐 제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4분기 중으로 85,000원대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거든요. 아니 왜 이상해 그게? 삼성전자 88,800원까지 찍었는데,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까지 찍었는데, 그럼 88,800원이 뭐 실질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그게 과한 슈팅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 대비 바뀐 거는 실적이 일부 둔화된 부분인데, 내년 실적 뭐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실적 전망치가 10% 이상 오히려 높여져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더 빠졌냐 이거지.
작년 10월 말에 뭐 6만 6천 원, 6만 7천 원이라고 감안하면 저때 전망치가 올해 실적 전망치가 34조란 말이에요. 34조. 근데 지금 실적 하향됐다고 해도 37조. 아니 말이 되냐는 거 주가가. 수급이 단기적으로 저렇게 쏟아진 게 뭐 업황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계 창구에서 다 팔았다는 거잖아요. 세계의 창구. 골드만삭스 말도 안 되는 6,300만 주. 1% 이상. 한 창구에서 1%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기준에. 그렇게 갖고 있는 쪽도 없고. 응? 모건 스탠리 시티 합산해서 6천만 주. 2% 이상을 세계의 창구에서 다 팔아온 거예요. 오늘 뭐 신규 상장주들 미친 듯한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저런 거나 때려잡아가지고 제도를 바꿔야죠. 저거 저렇게 한 지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1, 2년 되려나? 세금 많이 거들려고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 저 미친 듯이 저 뺑뺑이 돌리니까 저거 정신 나간 애들이나 돌리고 앉아있지. 응? 우리도 조금 계좌가 편할 때 소액 가지고 뭐 한번 들어가 보는 그건 거지. 맨 무슨 뭐 따상따상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 제도를 바꿔야지. 쓸데없는 공매도 금지시켜가지고 응? MSCI 지수나 FTSE 지수 응? 설정 범위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말고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순환성 기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도적인 면에 어쩜 아이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 때문에 그 신한 쪽에 지금 뭐 1,500억인가요? 손실난 거는 시스템 에러나고 본인들이 운영 능력이 안 되니까 에러난 거죠. LP 역할을 외국계에서 대부분 해요. 선물 거래 보면 외국인들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도 종목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 누가 대부분 해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하죠. 액티브 쪽이. 그거 신한 쪽의 그 매니저들이 실력이 부족했든 실수도 실력이 부족하니까 실수인 거지. 그렇게 해서 손실난 부분이 그게 무슨 뭐 공매도 때문에 뭐 엄청난 그러니까 그 공매도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해도 그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박순영이가 헛소리 떠드는 그런 내용의 기준점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에코프로 공매도가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그 저쪽 코스닥 쪽에서. 왜냐하면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추가 공매도가 없어서 에코프로 공매도가 상환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 6% 그대로 있어요. 해치성이니까 고점에서 정리한 거 지금도 대사질 않아요. 그럼 6% 5%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무슨 뭐 지금 누적 수급이 BH도 힘들지만 BH라는 종목이 지금 누적 수급이 10% 16%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지금 미끄러져 내려간 게 10% 전후 수준이란 말이지. 6% 5% 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그 변동성 부분에 비이성적인 흐름을 저런 것만 제재를 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어쨌건 시장이 흉흉하니까 신규주 저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신규주 공모주 청약할 때 외국계 기관 투자자 창구가 한 2,000군데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얼마나 많은 그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포트 비중을 채워놓고 있겠어요. 근데 세계 창구의 매도 물량이 2%대가 나온다? 말도 안 되죠. 과도하죠. 그 공매도 범위도 아니고 실질 차익 실현 물량인데. 지금 차익 실현이지 뭐 손절일까봐? 22년도부터 들어온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지 손절일까봐? 마지막 물량들의 기계적인 로스코 물량도 뭐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차익 실현 이후에 본국의 자금 경색 때문에 그쪽으로 송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가져가지 않는 한 아니 중국이 오버슈팅 나온 비이성적인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해석이 뭐야?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 아니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팔아가지고 중국 살까? 아니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자체 운영 자산을 운영하는 쪽은 제한적이잖아.
대부분이 다 펀딩 받은 운영사들이 돈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펀딩 받은 돈으로. 그러면 해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완전한 선진 시장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자금이, 응? 그 자금이 그냥 뭐 아시아 통틀어서 들어온 자금이 모를까. 한국 주식에 투자해 주세요. 혹은 중국 주식에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일시적으로 이게 미친 듯한 비이성적인 흐름이지.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에 이슈 부분에 연동됐다 할지라도 저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어? 미친 거지. 어? 하루에 지수의 기준에 10%? 어? 결론적으로 이제 저러니까 이머징 마켓이라고 부르고, 저러니까 브릭스 시장이라고 부르고 했던 거죠. 근데 저거를 중국 증시를 갖다 놓고 지금 현재 어쩌고저쩌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차트 자체가 전혀 다르죠. 지들끼리 움직인단 말이야. 일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지 않아요. 어? 뭐 막말로 지금 바이오를 빼가지고 방산을 사고 있네. 그 소설 쓰는 얘기에 귀담지 말자. 그러니까 다 떠나서 힘들다 보면 여기서 하는 얘기 저기서 하는 얘기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공격할 것 같고 핵 공격해갖고 진짜 말도 안 돼 핵전쟁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금융시장이 폭락을 해? 진짜 전 인류가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금융시장이 폭락을 합니까? 금융시장이 멈추지. 거래 정지지. 9.11 테러 때처럼 거래 정지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보시자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이게 진짜 언제까지일지는 단언하기는 힘들지만은 지금 벌써 2022년 이후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격이 발생된 겁니다.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자체에 한국에서 돈을 빼고 싶다 그러면 포트 인덱스 상품에서 뺄 수 있는 거는 비중이 삼성전자의 기준이겠죠. 삼성전자의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력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에서 13%대. 근데 실적 비중이 18%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에 상장사들의 수출액 전체 시장의 수출액 기준에 수출액의 18%를 삼성전자가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마진율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두들겨 맞다 보니 삼성전자 자체의 그 굉장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만의 부정적인 흐름으로 해석하기에는 시장 자체 흐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이격은 줄인다. 누가 줄이냐? 삼성전자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이외의 쪽이 줄일 수 있다. 어떤 걸로? 지금 뭐 저평가인 업종군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모바일 쪽엔 뭐 시가총액 영향도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쪽을 굳이 갖다 붙인다면은 LG, 롯데, BH 저평가 상태의 기준. 나머지 방산 쪽이 저평가가 아닌데 방산이 슈팅이 나와서 시장을 끈다. 그렇게 해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럼 2차 전지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없는 애들이 어떻게 걔네가 또 슈팅이 나와서가.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이제 계속 순환성으로 슈팅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도 우리가 들여다볼 거다, 편입할 거다, 36만 원의 차익 실현했더라도 차익 실현하고 유한양이나 다른 바이오 쪽에서 수익을 냈으니 굳이 36만 원 차익 실현한 가격을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더 위에서 따라붙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 알테오젠의 실적이 있어요? 요즘에 이 바이오 업체들도 장난치는 것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비밀 협상했다는 거죠. 계약금도 오픈도 안 해. 야, 이 더러운 것들 진짜. 매출 규모, 그러니까 계약 전체 규모를 오픈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자체도 오픈을 안 해. 시가총액이 20조짜리 알테오젠도 뭐 기술 계약을 업체를 바꿨다. 그게 무슨 호재가 돼요? 그거 가지고 5만 원, 6만 원 하던 거를
지금 40만 원까지 당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 금융당국이 쓸데없는 엉뚱한 거에 분위기 잡지 말고 펩트론이나 리가캔바이어도 계약 상대방하고의 비밀 협약이기 때문에 오픈을 못한다. 지금 실적이 적자야. 상반기에도 적자야 지금. 얘 지금 4년째 적자야. 그 이전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노출돼 있는 것만 해도 적자야.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은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으로 진행이 되면은 슈팅도 시원하지만 조정 진행되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21년부터 내리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적자죠.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차피 또 들어갈 거예요. 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 말이 돼. 시가총액 코스닥 1위에다가 20조인데 내년부터 일부 개선된다. 내후년에 그래봐야 3,500억의 영업이익이다. 20조짜리가 아무리 제약바이오는 원래 그래요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에휴, 뭐 쓸데없는 거 남의 거 얘기하고 해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과도한 그 권역 그리고 뭐 하이닉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어제 조정을 받고 사실 제한적 물량에 과도한 조정을 받고 오늘 아예 1%의 반등도 없었어야 정상이죠. 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또 밀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어찌됐든 비이성적인 조정의 기준인 거지. 응? 식사 얼른 하죠. 식기 전에 식사 얼른 하시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사실 우리 주력주는 어떻게든 뭐 이래 합니다라는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변동성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들여다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에 지금 오늘도 전일 대비 미끄러져 있어요. 59,200원. 지금 니케이 쪽도 보합권에 맴돌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니케이가 빠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이 조정을 받느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시아가 좀 흉흉하다 보니 강세를 띠던 부분에 흐름이 보합으로 미국장이 지금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을 잡아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정규장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장을 볼까요? 아니지. 일본을 보고 그다음 우리나라. 대만이야 뭐 TSMC의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뭐 그 정도. 대만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좀 시가총액을 안 따져봤는데 포탈 뒤집으면 나오겠죠 바로. 예를 들어서 그 대만이 우리나라를 넘긴 거잖아요. 시가총액 우리나라의 규모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규모를 넘긴 거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뭐 3,000조다 라고 했을 때 지금 1조 달러를 넘겼잖아요. 그럼 거의 뭐 대만의 시가총액 비중의 뭐 50%? TSMC가?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 뭐 삼성전자는 억지를 부린다면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TSMC 또 엔비디아의 자상세대째 신고가 랠리 속에 이렇게까지 밀려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나마도 어제 기준에 상당히 돌려서 20% 초반 수준의 조정으로 많이 돌려놔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뭐 어제 오후에 2시 넘어서 올려놨던 부분을 다 훼손시키고 있어요. TSMC가 그렇다고 꼬리 달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고점 대비 3% 밀리긴 했지만 9%의 폭등으로 마감했는데 과도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과도한 조정의 범위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옳고 그리고 현대차 부분도 지금 다시금
눌려져 있는데 여기도 좀 많이 과도하죠. 실적의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 부분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 부분은 국내 증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종목군들의 실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실적이 있는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성장성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쪽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LG노텍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 두 종목은 특히나 유통 물량이 없어요. 없어서의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큽니다. 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주주와 외국인 합산하면 95%예요. 기간 쪽 물량 넣으면 없죠. 그런 그 과정 속에 손바뀜과 또 장내 매수를 통해서 1.5%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81.84%가 LG화학 지분이에요. 거기에 외국계 지분,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밀리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 강세에 연동된 부분이 있는 거고 옆에 이제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테슬라 강세를 띈 거고 전기차 업체 강세를 띄어야 뭐 2차 전지가 가든 말든 하는 거지. 예? 근데 지금은 뭐 보조금도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2020년, 21년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실적 범위의 종목군들 위주에서 설정을 잡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제가 엄자를 많이 떨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은 그렇게까지 또 고평가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자산가치 부분에 있어서 PBR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실적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슬슬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들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 정부의 정책 금융을 지원해서 이제 수주를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조금씩 있고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방산 쪽이 정책 금융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는 쪽이죠. PBR이 5.64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수주받은 쪽이 정상적으로 다 납품이 되게 되면은 그 실적의 기준으로 지금 주가에서 멈춰져 있을 때 멈춰지게 된다면 PBR은 낮아집니다. 실제 계속 수주받은 게 있기 때문에 실질 매출로 이제 연결이 됐을 때. 근데 이제 PR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배잖아요. 신규 수주가 들어온다고 해도 좀 불편한 거죠, 사실.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죠. 원래 방사는 높았다? 원래라는 게 어딨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바이오는 100배씩 형성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논리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업종 기준에 평균 PER, PBR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금 방산 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적 수주가 있어서 저게 지금 주가의 정치 상태로 된다면 그러면 그 단계별로 실적 인식이 잡히고 이게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나마 뭐 방산 쪽은 그렇게 되는 거죠. 바이오 쪽은 그게 전혀 솔직히 불가능하고 뭐 지금 기준에 그래서 밴드 최근 내에 이 밴드 동향 평상시 형성됐던 PER, PBR 대비해서도 굉장히 늦게 올라온 거예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윤성주가 위험고지한다시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나마도 뭐 바이오나 이런 쪽보다는 실체가 있다. 그리고 수급이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간혹 이제 크게 확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방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윗방향의 슈팅 위주로 이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 가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벅찬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잖아요. 계속 해왔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찌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을
개장초만 하더라도 뭐 오늘 저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또 고려를 해볼까 막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날 꺾일 때라든가 혹은 뭐 거래가 없이 주가 흐름이 둔화된다든가 뭐 이럴 때를 고민을 해보죠. 지금은 어찌됐든 추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횡보의 인식이 잡히면 기간 조정이 형성이 되는 건데 굳이 어렵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HD 현대일렉은 오늘 이제 조금 위로도 따라붙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높게 잡은 게 이제 32만 원까지고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올 때 30만 5천 원 심사숙고해서 잘 29만 5천 원이죠. 29만 5천 원 잘 들어갔고 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위치에서 재편입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위에서 차익 실현이 일정 범위 됐기 때문에 재차 그래서 뭐 7월 23일, 24일 기준과 그 이후에 이제 재편입 8월달 기준과 지금 32만 8,500원, 32만 9,500원 여기서 뭐 정리한 이후에 35만 1,000원까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뭐 눌려 있으니까 결국 재편입할 때 불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손바뀜이 얘도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UBS 쪽에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특정 창구의 관여도 비율이 높다 해서 그래서 투자 경고 들어가는 거죠. 뭐 얘가 지금 뭐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와서 투자 경고는 아니잖아요. 또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서의 경고도 아니고 그나마도 그 투자 경고도 월요일 날까지가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그날 뭐 상한가 가지 않는 한 투자 경고는 해소가 되죠. 그러면 화요일 날 투자 주의 한번 이제 거치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뭐 바로 뭐 슈팅이 나온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정상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LG노텍도 너무하네요. 너무 여기가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든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과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 업황의 정점을 논한다 그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다고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무너져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거래가 5만 주까지 축소될 정도로 굉장히 완전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인데 야 그리고 나서도 또 맞아. 그러면 이제 명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는 나오겠죠. 아 뭐 방이 좀 안 좋고 뭐 애플 아이폰 16의 AI 탑재 부분이 좀 딜레이되고 뭐 근데 결론은 실적 전망을 크게 하향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일부 이제 단수 실적이 둔화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도 그게 피크아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그것이 뭐 반영이 돼야 될 만큼의 뭐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 기술주잖아. 어찌됐건 기술주잖아요. 어찌됐건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실적은 긍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게 뭐 야 이렇게까지 과할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은 다 필요 없고 저평가인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평가인 종목도 많고 근데 이제 저평가인데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뭐 IT 같은 경우는 소부장이 저평가 아닌데 슈팅 나왔었잖아요. 뭐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런 쪽에 이제 조정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는 있는데 얘는 지금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그게 가장 정석인데 비중을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이제 다시 줄여놓기는 했지만은 절반으로 5%로 줄여놓기는 했지만은 좀 많이 불편한 건 사실이고 손실률도 뭐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요번 이제 고점 찍고 나서의 그러므로도 고점 대비 지금 36%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와 있고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인 상태의 누적 수급은
그렇게까지 훼손돼 있는 상태는 일단 아니다. 거래 없이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 부분을 이걸 계속 감내하는 것도 좀 버겁긴 합니다만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그 설정을 잡아 놓자라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일단 BH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 지금 뭐 수급 부분이 꼬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바닥까지 내려와야 될 그 흐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BH도 메타방도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뭐 17,000원에서 하방은 잡고 있는데 심각한 거죠, 사실은. 불편한 거고. 주봉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4월 이후에 슈팅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37.92.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사실상 하이닉스만큼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거나 한미반도체처럼 또 이수베타시처럼 엄청난 탄력이 나왔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LG노텍도 그렇고. 근데 그 고점에서 제자리로 돌려버리니까. 근데 수급은 멀쩡해. 어? 손바뀜도 있을 거고 손절도 있을 거고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해도. 근데 이런 부분을 누가 인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메이저가 인정했어. 근데 메이저가 인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야 가지. 그러면 잘라내고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멈춰 있는 이유는 손절할 종목들은 뭐 우리 변동성 종목에서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시가총액 13조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불편하면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네? 마찬가지로 중앙 첨단 소재도 변동성이 가벼워서 어떻게든 한번 견뎌서 뭐 시장 영향의 조정도 있으니까 견뎌서 돌려질 때 수익 범위를 좀 고민을 하자 이런 기준도 잡고 있는데 손실 폭이 많네. 근데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사실상 지금 참 애매한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도 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고가 찍고 밀릴 때 거래 없이 확 치고 들어 올렸을 때 개장 초에 아무리 개장 초에도 좀 잘릴 땐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펜타시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 또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수도 잘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급에서 수급이 꼬여져 버리면 그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손절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LG노텍이나 BH를 묶는다는 게 조금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적의 부분은 또 수급의 부분은 완벽하다라는 거죠.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가총액이 최소 1조 이상, 5조 이상, 뭐 10조 이상 이런 종목군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의 기준이 조금씩 이제 다변화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은요. 지난 그 6월달에 과매도 이후에 돌려졌을 때 기준, 6월달에 과매도 이후에 돌려졌을 때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8월 말이죠. 8월 말에 이때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7월달 고점 찍을 때나 또 8월달 말에 기준에서의 그 되돌림 반등에서나 누적 수급 범위를 너무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적 누적 수급 그렇게 해서 슈팅을 줄 수 있겠다라고 기술적인 부분을 예단을 한 거죠. 빠르게 그 판단을 해놓은 거죠. 미리.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거래가 실리지 못하고 뭐 수급이 어찌됐건 튀어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조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저 슈팅, 그러니까 어떤 그 흐름에서 나오든
4월 24일부터 해서 이제 누적 수급이 뭐 280만 주인데 지금 280만 주면은 뭐 손바뀜이든 뭐든 기존에 이제 그 10% 중반 이상이었죠. 그 정도를 감안했을 때 기준 잡으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손바뀜도 있을 거고 실질 로스컷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282만 주 나누기 3,446만 주 뭐 해주면은 8%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공매도 기껏 뭐 6%그 퍼센테이지 가지고 엉뚱한 소리들도 하는데 8%를 매수하고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8% 잡고 있는 친구들의 뭐 외국계 기관 투자자 140만 주, 국내 기관 투자자 140만 주, 요 물량이 평균 단가가 얼마? 뭐 명확하게 좀 다시 볼까요? 22,000원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22,5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2,500원 평균 단가인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밀려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곤두박질 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 반등이 됐든 실질적인 슈팅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됐든 돌려주게 됐을 때 최소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사이에서 그 정도에서 좀 움직였으면 바람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못 오고 기술적 반발력 살짝 나왔다가 뭐 예를 들면 19,000원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눌린다 하면은 거기서라도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LG노텍이든 얘든 슈팅 범위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LG화학은 최소 범위 25만 원 정도. 둘 다 굉장히 가벼워요. 6월 달에 반등 나올 때 하루의 변동률이 18% 나왔어요. 그때보다 지금 더 펀더멘털적으로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6월에 반등 나올 때 대비해서 지금 수급 기준 보시면 6월에 매집됐던 규모 수준이에요. 더 들어왔다가 그 부분이 이제 훼손된 부분인 거지. 뭐 6월 달에 이 슈팅 나올 때의 기준, 그 기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범위까지는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이 매집이 되는데 물론 뭐 유통 물량이 많고 극대응주들의 그 비중만큼의 8%라고 해도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요 수급이면 조금만 수급 개선되면은 슈팅 보면 뭐 굉장히 세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뭐 하루에 LG화학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뭐 하루에 18%씩 움직임이 나왔어요. 하루에. 이때 이후에 이제 LG이노텍은 종가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흐름이 나왔고 얘는 갭상승 이후에 이제 좀 휘청한 흐름이 나왔고 수급은 계속 들어왔었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1차적인 기술적 반발력에서 다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에서 움직임 가져가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의 기준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나서의 흐름인데 수급은 계속 아름아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불편하긴 하죠. 거래를 터뜨리고 슈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진짜 시장이 뭔 짓거리예요 지금. 이거 난 이해가 안 되네. 니케이 지수 약보합이고 우리나라만 왜 유독 0.8이냐 이거지. 삼성전자가 못 돌리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그래도 17%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진짜 답답할 노릇이네. 짜증스러워. 자, 그나마도 그 방산 쪽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답답스러운 거죠, 사실은. 정점의 인식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근데 여기가 정점인다라고 해도 잘 고민해 보시면 급격하게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는 그런 흐름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가 무너졌거나 금리 인하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서 펀드런 사태가 나왔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좀 차분차분하게, 예? 진짜 시장이 짜증스러운 거죠. 솔직히 엄청나게 힘겹거나 뭐 이런 건 솔직히 아니에요. 작년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체 깨질 때, 글로벌 증시가 전체 깨질 때 22년 9월 말 10월 이때 저점 찍을 때, 이때 이런 하락이 아니잖아. 지금 사실은 이때 이런 하락이 아니잖아. 지금은 오히려 강세야 사실은 시장이. 근데 심리적으로 진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우리가 IT를 버리고 실적주를 버리고 실적이 없더라도 그냥 변동성 종목 위주로 뭐 대처를 해왔다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장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작년에도 그랬죠.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가 하이닉스를 잘 선택을 한 거고, 응? 또 현대차의 기준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2차 전지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와, 뭐 엄청나게 좋은 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강세 부분이나 지금의 강세의 그 각도가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인드 컨트롤 부분도 더 큰 것 같아요. 주력주의 비중을 제가 원체 강력하게 많이 넣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현재 공략주 변동성 종목에 종목이 무지 많아졌고, 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흐름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았던 것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기준에 이제 이렇게 딱 끊어놓고 보시면 주력주의 기준이 있고, 주력주에서 사실상 최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다 보니 그게 이제 굉장히 벅찬 거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전체 시장의 지수의 흐름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시장 지수보다 월등히 높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뭐 최근 내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는 조종이라서 제가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3,300에서부터 700포인트 빠져 있는 거죠. 그죠? 3,300에서 700포인트. 20%대. 그리고 얘가 뭐 저게 꼬리가 뭐 며칠 거래고 뭐건 간에 뭐 어찌됐건 많이 미끄러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2020년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도 그때부터의 슈팅으로 본다면 그러면 40%. 아, 이것도 차이가 있겠다. 왜냐면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삼성전자는 덜 빠졌는데 시장은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들리는 흐름으로 따지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15년 12월부터 보는 게 맞아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던 시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저 코로나 때로 기준을 잡아버리면 시장 대비 못 움직인 걸로 돼버리죠. 근데 안 빠졌었거든. 안 빠졌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2015년 12월로 한번 잡아볼게요. 2015년 12월. 그러면 이제 저점이 어찌됐건 이 정도 16년 1월 정도가 되거든요. 2월이 저점이 되나요? 이 정도가 저점인데 코로나19가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갔던 부분이고, 그럼 대략 뭐 저점을 더 낮게 잡아주더라도 원래는 이제 1680, 1700 정도 되려나요? 좀 잠시 볼게요. 사실은 요 종가에서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옳은데, 저 종가의 기준으로 잡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1960? 대략 뭐 요 정도로 잡죠. 뭐 1900포인트로. 1900포인트 대비해서 36.70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주도주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또 고점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이제 형성되던 비중에서의 조정폭 때문에 더 벅차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월봉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은 172%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를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견인해 줬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이닉스라든가 600%, 630%. 현대차의 경우도 이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종가 기준. 이때 종가 기준. 그럼 14만 8천 원이니까 10만 원 정도 올라온 건가요? 시장 대비해서는 2배 정도, 2배가 채 안 되더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기준에 왜 하필이면 2015년이냐라고 했을 때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가 좋아졌던 그 시점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가장 약한 애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현대차나 기아는 지금의 기준도 뭐 고점 대비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죠? 시장 그 고점 찍고 700포인트 빌려 있을 때 현대차는 저 정점이 저게 정점이라고 해도 또 지금의 기준이라고 해도 제한적이잖아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만 어떤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다른 소리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힘든데 뭔 소리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85%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하실 분들은 요렇게 얘네들 뭐 사실상 포함인 거죠. 그랬을 때 LG이노텍이 버거운 건 맞는데 전력기기나 방산 단기적으로는 LS일렉트릭이 힘겹죠. 근데 전력기기나 방산 쪽에서 전체적인 누적 수익은 HD 현대일렉 위주로 들어갔으니까 그쪽에서 그래도 적절히 되돌아보니 최고점에 잘 팔았다. 머리 꼭대기에서 잘 팔았다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까지 현대일렉도 뭐 바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KB금융에서 손실 나신 분들은 아예 안 계시는 거고 우리가 7만 원대부터 계속 주력으로도 넣어놨고 6만 원대, 7만 원대, 8만 원대 그리고 9만 원에서 차익 실현 하자 계속 강조드리고 공식적으로의 차익 실현은 못 잡아드렸지만은 결론은 더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때 9만 원의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재편입 기준이 8만 원 전후에서 또 잡혔고 이번에 8월 9월에 충격받았을 때 시장 충격받았을 때 거기에 이수베타시스가 이게 얘는 좀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3월부터 슈팅 나와서 엄청난 수익도 냈고 고점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7월부터 59,700원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차익 실현 잡아드려야 될 자리 또 마지막 손절 잡아드려야 될 자리를 상당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실 규모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번에 돌릴 때 이제 그나마 오늘 최고점에서도 잡아서 대처를 했지만 평균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벅차지 않단 말이에요. 14일부터 슈팅이 나와서 그때부터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고 한미약품이 이제 오늘 진입한 상태에서의 흐름이고 그리고 유한양행도 결과적으로는 얘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도 얘도 뭐 그렇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기존 수익 감안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건 지금 손절을 못하고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17만 원까지도 따라붙었는데 그죠? 그다음에 어제 들어간 두산에너빌리티도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돼버렸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차익 실현을 못하고 무너져 내려와 있고 중앙첨단 소재도 소폭이라도 수수료 빼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범위를 다 놓치고 지금 손실률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종목군들이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변동성 기준에 뭐 펩트론이라든가 유한양행 또 알테오젠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서 놓친 뭐 손절도 있지만은 그들의 슈팅 범위가 언제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수익 범위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렇게 감안하면은 지금 장에 그렇게까지 벅차고 소외되어 있는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주력주가 너무 이제 정확히 7월이에요, 사실.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7월은 정점 찍고 행보 그리고 눌림이었다면은 8월부터 충격이 나온 거죠. 그게 긴 거예요. 8월, 9월, 10월까지. 하이닉스나 현대차는 그나마 돌려놓은 상태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방을 잡은 상태라 얘가 빠르게 슈팅이 나와줘야 나머지가 다 살아납니다. 제가 날아가야 나머지가 살아나고 나머지가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IT에 연동된 부분이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이제 수급 부분이 메리트가 좀 떨어져 내려갈 수는 있죠. 수급 부분이 제한적으로. 자, 펩트론이 프로그램 매수 4만 주 정도 형성돼 있다가 지금 오히려 프로그램은 매도인데 개인 선호 창구도 매수고 근데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4%나 반등이 나왔어요. 어우, 힘이 셉니다. 근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주력주하고 원체 이제 비슷하게 다 낙폭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쪽 그 종목군들의 조정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을 좀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도록 하고 이수 베타시스도 변동이 큽니다. 변동이 크고 44,000원 뭐 또 45,400원 거래가 없을 때 좀 저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들어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잡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지금처럼 과하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돌리면 굉장히 강력하게 돌려질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 좀 오버를 하는데 일단은 나머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LG노텍도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벅차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좀 오늘 장중에서라도 빠르게 좀 돌려놓고 니케이가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강보합, 약보합. 그들도 좀 자기들의 힘을 좀 찾아주고 그 흐름 속에 우리도 좀 연동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KB금융도 거래를 수반하고 이번에 고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보자고요. 문제될 만한 위치는 일단 아니고 현대로템 오늘 신고가를 내고 나서 눌림이에요. 68,000원 신고가를 내고 말씀드린 이제 BH가 그나마도 지금 17,000원 요 수준에서 하방은 잡고 있는데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누적 수급이 좀 들어와 주든 좀 전체 흐름이 개선돼서 전체장의 흐름이 개선돼서 움직임이 나오든 그렇게 좀 기준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 그다음에 한미약품을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이슈죠. 경영권에 대한 집안 싸움 분쟁에 대한 이슈 범위인데 오늘 어디선가 뭐 주총 앞두고 임시주총 앞두고 지금 사는 거 의미가 있나요? 주주명부 폐쇄는 그 앞전걸로 할 텐데 하여간에 어느 쪽의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뭐 프로그램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후장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은 3% 기준 잡으면 34만 한 8,000원 정도 됩니다만 일단은 오늘 거래 부분이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거래를 수반할지 또 장 마감 이후에 혹시 어떤 뭐 이슈가 있을지 선행 매매라기보다는 임시주총 앞두고 뭐 공개 매수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증된 내용들은 아니고 하여간 한 템포 더 보시죠. 뭐 오늘 누가 사갔는지 또 한번 추정해보고 거래가 둔화되면 그때 이제 좀 고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미약품도 지금 들어가자마자 뭐 손실폭이 있어요. 검색에 떴을 때 바로 진입했으면 모를까.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도 전 거래일이 굉장히 아쉬워진 거죠. 슈팅 나오고 신고가 나오고 바로 뭐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여기도 뭐 지금 펩트론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다가 4%대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바이오 쪽의 힘이 지금 뭐 세요. 매수 대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매수 대기 자금이 흥분돼 있는 자금들이. 그래서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쪽도 뭐 주구장창 밑으로 집어던지는 흐름보다는 돌리고 매수하고 돌리고 차익 실현하고 돌리고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기준이니까 일단은 유한양의 한미약품 에이벨 바이오 성향은 이제 다릅니다. 한미약품의 성향은 다소 하지만 유지하면서 일단 대처를 해볼게요.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요.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할게 뭐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일단은 얘는 14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3%대 이상이니까 오늘 매도가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2만 주 어찌됐든 마감 이후에 수급 보고 뭐 기관들이 최근에 흐름처럼 좀 매수가 들어와 줘 있는 것인지 보고 또 주봉 보고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개장 초에 강세 뛰다가 눌리고 하는데 그게 시장 영향일지 아니면 자체적인 흐름일지에 대해서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만 원 초반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는데 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4천억 원이라는 블록될 금액 기준에서의 가격대 라인이 10만 5천 원, 11만 원 수준인데 주가에 관여된 부분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전처럼 그럼 평단이 높아요. 그런데 나홀로 강세를 못 뛴다? 업황 때문에 2차전지가 원칙을 해서 그런가요? 지금 2차전지 얘기 쏙 들어가 있죠. 사실 얘는 이제 별도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설정을 한 건데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악의 경우는 요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잡아놔 드린 기준에서의 최악의 경우는 순절 범위도 잡겠다. 중앙 첨단 소재, LC 일렉트릭 거기 이제 두산 로보틱스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변동률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어찌됐건 누적 수급이 있어요.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적으로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어제 기준은 이제 오늘 어제 저점 25,500원 정도 이탈되면은 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으니까 정리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거 좀 오늘 이 거래에 넘겨질 수 있는 물량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과도하지만 저 갭에 대한 힘 부분을 좀 놓고 대처를 할게요. 1% 적지 않은 비중이 사실은 장내 매수 통해서 들어온 게 1%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갭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갭을 다 메꾸고 나간다 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이 능세가 아니라 조금 더 열어놓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고점을 넘길 힘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때 뭐 수수료 빼고 나오든 수수료 수준에 나오든 그때 고민을 할게요. 일단은 편입 기준은 관망으로 설정을 하고 밀려 내려올 때 이제 뭐 수급이 더 확장되거나 그러면 모를까. 에코프로 머티도 중간중간에 매수잔을 냅니다만 관망 기준으로 잡고 LS 일렉트릭도 이건 너무 맞았어요 지금 10% 이상 단기적으로 들어가자마자 두들겨 맞았는데 LS 일렉트릭이 HD 일렉트릭이 월요일날 투자 경고 끝나고 화요일날 돌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월요일날 돌려야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연동이 좀 되어주기를 보면서 설정을 잡을게요. 마지노선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도 얘는 이렇게 결정을 짓게요.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슈팅이 나오는데 진짜 좀 완벽하게 보여지는 시가총액 대형주에서의 슈팅 뭐 우리가 대형주다 시가총액 대형주다라고 표현하는 건 1조 이상은 뭐 그냥 그렇게 보는 거고 최소 10조 전화예요. 10조. 그러면 이제 10조짜리 종목에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에 HD 현대일렉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10조 이상짜리에서
거기에 뭐 한미반도체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오늘 9%나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쪽의 흐름에 그 흐름에서 10조 이상짜리에 보여지는 수급과 보여지는 거래대금과 보여지는 슈팅이 나온다면 이슈도 불거져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종목군들의 손실이 확장돼 있다 할지라도 손절로 설정을 잡아놓고 대처하는 기준으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 범위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펩트론이 이렇게 되면 투자 광고 지정 예고의 가격 대비해서 긍정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투자 경고 가격대 기준으로 따지려면 60% 이상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슈팅이 나오더라도 투자 경고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쪽에 들여다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된다면 그 기준에서 종목이 설정돼 있을 때 그때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략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잘라내는 게 아니라 옮길 수 있는 쪽이 일정 범위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준. 영상 부분이 뭐 굉장히 길어졌는데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추후에 뭐 공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공개로 해서 우리 유료 방에만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긴 할 텐데 어쨌든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합류를 하셔서 이왕이면 합류를 하셔서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만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잡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수는 뭐 제한적인 기준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연동이 될 거다. 연동이 될 건데 그 연동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으로 놓고 따질 때 삼성전자의 슈팅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돌려야만 지수 자체가 돌려진다. 그래서 연말까지 삼성전자의 40%면은 그게 불가능한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지금의 펀드멘탈과 지금의 이제 수급 나와 있는 수급 다시 들어올 수급 감안한다면 85,000원이면 40%거든요. 지금 주가에 그죠? 40% 이상이 됩니다. 그럼 시장 지수는 20%가 돼요. 그러면 3,0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3,000포인트 돌파해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흘러가요. 그리고 자금도 증시 쪽으로 몰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3,000포인트 위쪽이면 와 3,000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삼성전자의 40%의 지금은 이제 10월 중순이니까 뭐 2달 보름 만약에 연말까지 이렇게 잡으면 40% 등락 나올 수 있어요. 유동성 랠리 2020년 끝자락에서 2020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11일 2달 11일 만에 70% 이상의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장 지수가. 근데 무슨 뭐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가 과매도 권역에서 20년도는 과매도도 아니야. 유동성 랠리의 끝자락 그러니까 진행되던 과정 속에서 슈팅인 거지.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뭐 교육도 있고요. 머니올라 방송은 이제 뭐 시황, 업황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이었는데 단순 논리로 그냥 단순 논리가 아니라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무 영향 없다. 짓불 아무 영향도 없다. 이스라엘도 증시가 강세를 띠는데 뭔 헛소리냐. 우리나 이격 줄이면 된다. 뭐 그렇게 저급하게 표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설정을 해드렸고 2차 전지 전략 매도의 기준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금리에 대해서도 전부 얘기했고 채권까지도 뭐 질문이 많았어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무조건 다 때려 팔아야 된다. 저 때가 그래도 지금 주가로 환산했을 때 에코프로가 저 때가 그래도 한 20만 원 했나 그래요.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9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20만 원은 채 안 되겠다. 지금 8만 원이죠. 그때부터 한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실질 볼까? 저도 기억이 반할 수 있으니까 봐야 돼 자꾸. 그리고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더보기 내용에도 강력하게 강조할 내용을 올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 금리 뭐 유가 뭐 이런 거 다 넣어놓고 대놓고 여기다가 2차 전지 V자 반등 절대 없다. 6월, 9월 전부 이렇게. 우리도 들어가서 또 손절하고 그렇게도 나왔지만은 변동성이 나오니까 따라 붙어야 되긴 하겠고 들어는 갔는데 그냥 뭐 안 되지 뭐 그 아웃이지 뭐. 응? 아니 테슬라가 못 가는데 뭐 지들이 뭐. 응? 하여간에 그 얘기하면 길어지고요. 결론적으로 유튜브 찾아오셔서 그런 자료들 다 보시란 얘기예요. 이런 자료들. 지금도 들으면 소름 돋을 거예요. 10월 말에 작년 10월 말에 하이닉스 한 종목 갖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어떤 거야? 지금으로서 하이닉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55% 비중까지. 그리고 현대차 하나 더 본다면 대박 성공이죠. 2차 전지 다 팔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 펩트론, 이스베타시스, LS 일렉트릭 어제 좀 일찍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든가 어제 들어간 물량은 깔끔하게 이제 손절을 했고 그리고 뭐 다시 돌려서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아놨기 때문에. 근데 수급은 좀 꼬여져 보이는데 일단 우리는 관망하겠습니다. 뭐 우리 종목도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미약품을 어찌됐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펩트론이 자신감이 확장이 된다면 모를까. 좀 애매하죠. 2% 정도에서 저점에서 돌리면 그때 또 모를까. 근데 결론은 사실상 그 펩트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500만 주 기준거래량을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못 미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정회원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이번 달 이제 만기자 좀 있으신데 연장하실 때 그 연장 이벤트를 지난번에 마지막입니다라고 했는데 뭐 시장이 뭐 이러다 보니 연장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연장 이벤트 기준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 그 가입하신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연장 이벤트 문자를 오늘이든 월요일이든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도 흉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마감입니다. 마감되는데 역시나 이제 그 교육 신청이 좀 미진해요. 사실은 미진한데 VVIP 회원님들, 정회원님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뭐 꼭 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할인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테니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뭐 오픈돼봐야 지금 비공개로 녹화를 올려놓을 거니까 우리만 들어야지 뭐 이거를 왜 무료 방에 다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뭐 열려봐야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근데 요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1년이 아니라 이제 6개월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뭐 설정을 잡든 할 겁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뭐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일단은 VIP 뭐 2 플러스 3, 뭐 3 플러스 2 이런 것보다는 한 달 가입하셔서 수익을 좀 지금 장에 돌릴 수 있는 위치니까 수익을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면 연장하시는 쪽 그런 흐름이 오히려 나으실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의 손절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한 템포 더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돌려놓는 상황이니까 그럼 마지노선 범위를 직전 저점의 기준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34만 2,500원을 그리고 35만 원 공방에서 추가는 아니죠. 비중을 늘릴 수는 없고 어이 뭐예요? 이걸 당겨 놓으니까 하나 것만 움직여도 봉이 세게 보니까 깜짝 놀랐네.
땡겨놔서 그런 거고 가격의 변화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디서 슈팅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은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고 개인 선호 창구 매수 물량이 좀 줄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한미약품 지금 기준에 35만 2천 원 마지노선을 이제 설정해서 발송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손절 범위 설정을 해서 발송을 할게요. 오늘 그 직전 저점 손절 가격 직전 저점 얼마예요? 직전 저점이 34만 2,500원. 굉장히 먼 거예요, 사실은. 제2탈 시 보유 비중 정리. 그렇게 해서 좀 거기까지 재차 밀려버리면 손실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평단 기준을 잡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좀 꼬리가 또 조금씩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4만 2천 원이 직전 저점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34만 2,500원이면은 우리 평단 대비해서 4% 이상 손실해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3%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직전 저점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자 한 번 더 발송을 하고 오늘 이게 이제 깨지지 않으면 다음 템포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의 역할론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경영권 분쟁 쪽이지 않나. 뭐 제약바이오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자금 형성 부분하고 또 이슈 범위들이 계속 확장돼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의 흐름으로 기준을 설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LH일렉도 뭐 돌려놓으면 그 2시 넘어서의 흐름에 돌려지는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은 그 돌려지는 흐름 속에서 편입 설정을 문자를 잡아드리고 마지노선 손절 범위를 오늘 기준에서 이탈 범위를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